네, 페이지 9페이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선,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좀 지우고요. 직선, 반직선, 성분인데요.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갑니다. 반직선은 반만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갑니다. 선분은 닫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직선은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무한히, 한쪽은 열렸다. 직선은 무한히 뻗는다. 근데 무한한 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요. 직선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이게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므로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 모였다. 이건 아까 우리 선할 때 배웠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바로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는 직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얘도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그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 이렇게 원 가득 채우면 원이 돼버려요.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빽빽히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빽빽히 붙어 있어서 뜯어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렇죠?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요. 이렇게 살짝씩 그려버리면 이렇게 살짝씩 그리면요. 뭐가 돼버린다?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원이 돼버린다고요. 원. 그쵸? 이게 붙어서 빡빡해요. 빡빡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직선을 하나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두 점입니다. 두 점이 정해지면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정해져 버린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날 수 있다. 얘는 뭐가 됩니까? 곡선이죠. 곡선. 직선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일 때는 직선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직선이 되고요.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많죠. 하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로 쭉 연결하면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이고요. 그래서 직선을 결정할 조건은 두 점이다.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표시할 직선 AB는요. 위에 표시하는데 양쪽으로 열려 있다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쪽으로도 무한대로 가고 이쪽으로도 무한대로 가. 무한히 가. 그래요. 무한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 이것을 직선이라고 한다. 양쪽으로 똑같은 표현은 양쪽으로 열린 선. 끝까지 간다고요. 양쪽으로 열린 선하고요. 기호로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차피 무한히 가기 때문에 A하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서 B 무한히 가도 이렇게 생기고요. B에서 A를 이렇게 무한히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직선은요. 이거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버려서 뭐 PQ다.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꾸면 안 돼요. 예, 직선은 바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양쪽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똑같은 선분으로 취급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반직선은 그죠? 주의해야 될 게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반직선은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B 하면 이 표현이
A에서 A는 닫혀 있다, B는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이걸 바꿔서 성립하냐? 이렇게 성립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돼버려.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비교해보면 A, B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B가 닫혀있죠. B가 닫혀있고 A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버린다. 얘는 여기서 닫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B에서 닫혀있고요. A 쪽으로만 쭉 이렇게 뻗어서 간다고요. 얘는 이쪽으로 쭉 뻗어서 가고요. 쭉.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만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기호로 표시해 주는 거다. 3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멀리 간다.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옆으로 간다. 표시할 때는 기호로 할 때 A, B 써주고요. 이렇게 표현해 준다. 됐습니까? 얘가 바로 직선, 여기 L 이렇게 써있죠. 직선 L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일 때는 이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반직선일 때는 상관이 있다. 또 선분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둘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선분도 마찬가지로 양옆에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선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면 알파벳이 같다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반직선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PQ, 그 다음에 QP 같이 알파벳이 어떻게 돼? 똑같다면 PQ죠. 직선과 선분에서는 알파벳이 AB 똑같다면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반직선에서는 바뀌면 안 된다. 반대가 이상 서로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분이 AB이기 때문에 직선 AB는 오직 하나다. 점이 두 개면 선분이 하나, 직선이 하나 결정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직선 AB와 직선 BA는 알파벳이 이렇게 구성하는 알파벳이 서로 같다면 순서가 달라져도 똑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얘는 직선은 뭐합니까? 무한해요. 무한해. 이렇게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AB, 직선 AB를 하더라도 어차피 무한하고요. 직선 BC를 하더라도 무한합니다. 직선 AC를 하더라도 무한해요.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같은 한 직선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쵸? 한없이 뻗어가는 가상의 선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AB, 그 다음에 AC, BC 다 뭐한다? 똑같다. 이거 부호 또 똑같은 게 뭡니까? 바꿔도 똑같다. 직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 그랬죠. 너 이렇게 직선해 주시면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에 있으면 여기에 있던 기호를 어떤 것을 쓰더라도 뭐 한다고요?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이 다 이 직선으로 일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직선은 반만 직선입니다. 그쵸? 여기는 A는 막혀 있고 B로만 쭉 뻗어간다. 이게 반직선 AB인데요. 표현하는 거 보겠습니다. 반직선 AB 하면요. A는 반직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막혀 있고요. B는 뚫려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반직선 CA 하면 어떻게 됩니까? C는 막혀 있고요. A 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N은 반직선 BA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직선 AB에서는 A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A가 시작점이야.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 B의 방향으로 이제 한없이 뻗어간다. 한쪽만 뻗어나간다.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직선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직선 AB가 있으면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돼? 반직선은 이 부분, 반직선 AB 부분은 이 부분은 잘라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그래서 일부분이라는 표현은 바로 잘라냈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렇죠? AB. 그래서 A가 여기 시작점이고요. B가 끝도 없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같은 반직선 볼게요.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모두 같을 때 같은 반직선입니다. 우선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O하고 A인데 A 쪽으로 무한히 뻗어가죠. 이렇게 무한히. 그다음 O 시작점이 같고요. B 쪽으로 무한히 뻗어간다. 방향이 똑같네요. 그래서 반직선이 같다. 하지만 만약에 OA하고요. AB는 어떻게 될까요? OA 같은 경우는 이거죠. AB는 뭡니까?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뭡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생깁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그래서 이만큼이 같지가 않죠. 애들은 같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OA, AB는 뭐야? N은 방향이 다르죠. N은 시작점이 다르고요. 됐습니까? 그쵸? A에서 시작해서 한직선 위에 있는 ABC 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시작점 A에서 시작되고요. B 쪽으로 간다. 방향 같고요. A에서 간다. C에서 간다. 시작점 같고 방향 같다. BA, BC는 뭐하다? 방향이 다르다. 시작점은 같지만. AB, BC 하면 AB 여기고요. BC 하면 여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반직선이 되려면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죠? 선분으로 가겠습니다. 선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직선 부분에서 직선으로 따졌을 때 AB에서 선분은 이 무한히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 부분도 무한히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남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닫혀 있다고 하겠죠. 그죠? 그 직선 AB 중에 일부고요. A에서 B까지 부분만을 우리는 선분 AB라고 한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닫혀 있다 이렇게 해서 AB.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벳이 구성이 같다면 반대로 써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요. 직선과의 차이점은 아까 A, B, C 같은 경우 만약에 직선 A, B하고 직선 BC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애들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 직선 같은 경우는 이 한 직선 안에만 있으면 다 똑같다 그랬어요. 하지만 선분 AB하고 선분 BC는 달라요. 왜냐하면 선분 AB는 얘를 나타내고요. BC는 얘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된다. 그래서 선분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요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직선과 반직선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요소가 다르더라도 성립을 한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분이 가장 좁은 의미고 가장 쉽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길거리 같은 경우 따져보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럼 수학에서 이 거리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짧은 선을 우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로 쭉 연결해줘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거리. 바로 A와 B까지의 거리는 선분입니다. 선분. 쭉 일자로. 그렇죠? 자를 대고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선분 AB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분 AB가 길이가 7cm다라고 하면 기호로 선분 AB 길이는 7cm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선생님 방금 그렸던 거랑 똑같고요. 거리는 뭐다? 가장 짧은 좌로 지었을 때 일자로 지었을 때 이거 선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을 때는요.
뭐한다? AB하고 CD가 같다. 이거는 길이가 같다는 표현입니다. 길이가 같다는 표현. 중점을 보겠습니다. 중점은 2등분하는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하고요. M은 우리가 뭐다? midpoint, 중점의 첫 글자입니다. M은. 됐습니까? midpoint의 첫 글자래요. M.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요. A하고 B를, M은 여기 중점인데,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중점은 평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평균. 만약에 A하고 좌표에서 얘가 2고, 여기가 6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중점 M은 어떻게 구할까? 바로 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둘이를 합하고요. 2로 나눠주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따 쳐볼게요. 2하고 7하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중점은 둘이를 합해요. 8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6이에요. 합하고 2로 나눠주니까 3 이렇게 된다고요. 중점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선분의 길이에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선분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선 볼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m을 구하는 거는 구해줬죠 방금?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선분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라고 나타낸다면 선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예를 들면 더 쉬워요. 옆에다 그려서 볼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 우리 이 길이를 얼마? 2, 3, 4, 2, 3, 4. 3번 같네요. 3칸 이렇게 잡죠? 그럼 얘는 실제로는요. 여기에서 이거 빼준 겁니다. 그래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음수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그러면은 4예요 하면 틀려요. 그쵸? 7에서 이걸 빼주니까 1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단 0을 그리면요. 0에서부터 7까지는 7개,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3개 해서 총 3개에서 7개니까 10개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길이가 나온다. 중점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여기 B하고 A를 놓으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평균을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 선분의 길이에서 나누기 2. 이 길이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하는 거냐, 좌표를 구하는 거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집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충학습입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을 구별하기인데요. 직선 AB는 이렇게 무한히 써져 있고요. 알파벳이 같으면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유한히 써져 있는 것을, 끝이 막혀 있는 것을 우리는 선분이라 표현하고요. 선분도 알파벳의 구성이 같으면 반대로 써도 됩니다. 반직선 같은 경우는 A에서 시작점을 바로 반직선 뒤에 붙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B쪽으로 간다. 근데 알파벳을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선분의 길이 비교할게요. 선분을 2등분하는 점을 우리는 중점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평균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요. 여기가 B고 A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한다? 전체 거리 B 빼기 A에서 2를 나누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한다? 2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2를 나눠줍니다. 이거를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거리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이 점 같은 경우는요. A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b-a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은 커진 겁니다.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얘를 2로 통분해주면 2a가 되고요. b-a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좌표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길이는 길이 혹은 거리는 어떻게 돼? 2분의 b-a가 되고요.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거리 어려우면 여기 0 체크하시면 됩니다. 0에서 하면 6개, 여기 2개에서 총 8개. 혹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니까 8. 그럼 중간의 위치는 여기는 거리는 4.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둘이 더합니다. 4, 2 나누니까 2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2로부터 4칸 옆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하기 4 해주니까 2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걸 다 연결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3등분점 3등분점은요 이걸 3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버려서 여기가 0이고 6이면 이거 3등분하면 몇 개입니까? 6까지 0에서 6까지 6개인데 3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2,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 2, 2 이렇게 되겠죠. 좌표를 따지면 여기가 0에서부터 2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고요. 2에서부터 2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 4에서부터 2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좀 어렵게 넣는다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3분의 7 이렇게 나타낸다고 쳐볼게요. 3등분수를 나타내면요. 이 길이를 우선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얘를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 그래서 3분의 7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니까 3분의 8이 됩니다. 이거를 몇 등분? 3등분 한다.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9분의 8. 여기 길이가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쵸? 9분의 8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해주면 돼요. 얘는 9분의 3이 되죠. 그래서 9분의 5가 되겠고요. 9분의 13이 되겠고요. 지금 3등분한 게 어딨죠? 제가 잠깐만요. 9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죠. 9분의 얼마입니까? 8 더해지니까 13. 여기 9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9분의 8씩 커지니까 9분의 8씩 더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약분해 주니까 3분의 7에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네요. 됐습니까? 3등분수 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풀어줬습니다. 특히 이 중점 구하는 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3등분수는 우선 중점을 해주는 것은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엄청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